당신이 몇 년간 피땀 흘려 키운 블로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 이걸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의 정체가 아니라 네이버로부터 받은 일종의 사망 선고입니다. 방문자 수는 바닥을 치고 당신의 모든 노력한 순간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만큼 블로거에게 치명적인 재앙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블로그를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저품질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개의 거대한 지뢰만 피하면 그걸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글을 뺏기는, 이미지를 퍼오는 표절. 둘째, 저품질로 가는 직행열차인 기자단 활동. 셋째, 네이버가 금지하는 불법 키워드 사용. 넷째, 광고법을 무시한 민감한 키워드 남용.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슬쩍 복사해서 단어 몇 개만 바꾸는 행위, 이미지 출처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 이건 꼼수가 아니라 당신의 블로그에 마이너스 점수를 누적시키는 표절이라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표절을 잡아냅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당신의 블로그는 신뢰도를 잃고 결국 저품질, 나락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는 유료 이미지를 돈 주고 사이트에서 샀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쓰는 그 이미지 수백, 수천 명의 다른 블로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걸 중복 이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법을 알려드리면 공용 이미지는 절대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로고를 박든 텍스트를 넣든 하다못해 모니터에 띄워놓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시 사진을 찍더라도 반드시 당신만의 이미지로 재편집해야 합니다. 이미지 중복 문제로 골치 아프다면 제가 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네이버 글감 기능입니다. 글쓰기 창 아래 메뉴에서 글감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첨부하면 그 이미지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수백 명이 중복으로 사용해도 저품질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게 가장 속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품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직행열차가 바로 기자단 활동입니다. 특히 초보 블로거 때 이 몇만 원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요. 글도 주고 사진도 주고. 이렇게 마케팅 업체가 원고와 사진을 모두 제공해주는 경우는 더 최악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원고와 사진을 수십, 수백 개의 블로그에 동시에 뿌립니다. 당신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 순간 당신의 블로그는 네이버로부터 대규모 중복 문서 유포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달콤한, 진짜 달콤한 원고료 단돈 몇만 원에 당신의 블로그를 팔아넘기는 짓입니다. 이거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로 길게 가야 몇 개월 동안 한 10만 원 벌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죽어요. 그리고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진짜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해서 진짜 남들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진짜 제 블로그가 강남 맛집, 전주 맛집, 관광지가 있는 지역 명에 뭐 맛집 하면은 다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나름 진짜 그런 파워블로거, 그쵸? 옛날 말로 파워블로거였죠. 근데 이게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때 진짜 딱 3개월간 기자단 활동을 했는데 진짜 그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글 쓰고 해서 최저가 블로그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진짜 3개월 그것 좀 해가지고 한순간에 저품질 나락으로 진짜 쭉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케팅 업체는 제 블로그가 망가지자마자 바로 연락을 끊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제 뼈아픈 실수인데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멘붕이 와요. 절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물론 모든 협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쪽지, 메일,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나서 업체가 달콤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드려요. 그리고 원고와 사진을 주면서 그대로 올려달라고 하면 이건 100%
예, 가짜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가짜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저품질 나락으로 빠지는 100% 진짜 하지 마세요. 즉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기자단입니다. 진짜 협찬은 당신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후에 당신만의 생각과 사진으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 협찬 제안을 받으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원고랑 사진 제가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 자, 그럼 세 번째 지르는 뭘까요? 불법 및 금지 키워드입니다. 성인물, 마약, 대포폰, 사기, 해킹 이런 명백한 불법 정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문신 관련된 글입니다. 문신은 국내에서 아직은 불법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관련 글을 매우 민감하게 필터링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당신의 블로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저품질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지 항목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가게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포스팅에 휴대폰 번호나 명함 이미지를 올리는 순간 당신은 어뷰징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게 정보는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첨부 기능으로만 안전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당신의 블로그를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당신의 휴대폰 번호, 이름,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 노출하는 것은 저품질로 가는 가장 흔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건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연락처나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알고리즘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광고법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대출, 보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병원, 의약품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저품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나 협찬 이런 걸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당신의 블로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히 조심해야 할 민감한 키워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 관련 키워드, 대출, 보험,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둘째,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 감량 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의료 관련 병원, 의약품, 치료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나 주류 같은 기호품 관련 키워드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초보자는 이 분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런 민감한 키워드를 꼭 써야 한다면 제가 쓰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광고 협찬이라면 효과가 매우 엄청나요 같은 주관적인 표현은 절대 쓰지 말고 증빙이 가능한 사실, 즉 팩트만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포스팅 상단에 광고 심의 안내 문구, 즉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미 저품질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당신의 블로그 상태에 따라 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이 다릅니다. 만약 당신의 블로그가 그냥 평범한 일반 블로그라면 미련 없이 버리고 세계적으로 타는 게 가장 빠르고 당신의 정신건강에 100배는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블로그가 오랫동안 키워온 최적화 블로그라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씩, 이번에도 그랬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가 왜 일반 블로그를 버리라고 할까요? 저품질 판정을 받은 블로그는 네이버에게 이미 쓰레기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런 블로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새로운 계정을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당신의 최적화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렸다면 지금부터 최소 3개월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네이버 맘이라서. 그래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표절이나 중복 없는 양질의 정보성을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노출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블로그의 핵심 주제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당신의 전문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묵묵히 글 쓰는 동시에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지식인 이런 것처럼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채널을 통해 당신의 블로그로 트래픽을 끌어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꾸준히 유입이 발생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 블로그가 아직 살아있네? 사람들이 왜 다시 찾을까? 찾을 가치가 있는 블로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의 블로그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품질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오늘 이렇게 저품질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결국 키워드 그리고 기자단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당해봐서 아는데요. 그 몇만 원에 당신의 블로그를 파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제일 블로그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기자단이거든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병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의 마케팅 팀장이지만 절대 병원은 병원의 공식 블로그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 블로그도 의료 광고 심의를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